자, 이재명 대표 본인 재판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심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금요일에 열립니다. 김혜경 씨의 1심 선고 바로 다음 날인데,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상하게 15일 선고보다 오히려 그 다다음 주에 있는 25일 선고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 모양새입니다. 자,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한번 따져볼 텐데 그 전에 당시 김진성 씨랑 나눴던 녹취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너는 봐줄게. 그 이재명이가 한 걸로 하면 봐주자. 이런 방향으로 좀 정리를 그때 했던 걸로 내가 기억하고. 네. 주로 내가 타겟이었던 거. 있는 대로 막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 사실 너무 오래돼서 뭐 기억도 뭐 사실 크게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사실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 필요하신 부분. 예. 이 사건이 매우 정치적인 거래가 있는, 그러니까 뭐 예. 그런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된다. 예. 좀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러시죠. 예. 제가 얘기해놓은 내용들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십시오. 한번 네, 보시고. 해주시고. 적하게 맞췄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어제 본인의 SNS에 목전에 둔 공직선거법이 아니라 13일 뒤에 있을 위증교사 사건을 꺼내면서 거듭 무죄를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화면 한번 살펴보시면 이재명은 김진성에게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말해달라고 반복적으로 말했다. 위증을 약속했다면 이재명이 꼭 필요했던 사실을 김진성이 모른다. 또 아니다라고 부정했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대로 당장 이번 주에 있는 공직선거법이 아니라 위증교사 그 1심에 대해서 본인이 강력하게 방어를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는 기억을 되살려서 있는 대로 말해달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런 취지로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일단 있는 대로 말해달라고 했으면은 김진성 씨가 계속 통화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럼 기억이 안 난다고 이야기를 그대로 하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없는 기억을 살리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변론 요지문을 보내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변론 요지문을 보내주면 그걸 그대로 읽으라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 변호사하고 리허설까지 했습니다. 리허설을 한 게 법정에서 털어졌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억지로 기억을 주입시키다가 그게 안 되니까 그 변론 요지문까지 보여줘서 숙지하게 만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왜 위정교사에 이렇게 하느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유죄가 나올 확률이 가장 크다. 지금 당장 선거법보다는 네. 유죄가 나올 확률이 큰 것이, 그때 영장을 기각했던 유창훈 부장판사도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김진성 씨가 본인이 위정을 했다고 다 진술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녹음 테이프가 있습니다. 네. 온 국민들은 녹음 테이프가 있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유죄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고, 특히 선거법은 벌금형이지만 이것은 징역형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판사들의 성향도 뭐 분석을 했을 것이고, 그 성향은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 부분은 판단했을 수가 있죠. 이 선거법에서는 판사가 좀 정무적 판단을 할 수도 있다.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의 모든 것이 잃는 것뿐이 아니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은 네. 네. 민주당이 434억 원을 물어내야 되니까, 국고부조금 토해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판사가 좀 부담을 가질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 형량은 좀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이 기대하던 대로 나올 수가 있다고 보는데, 유죄라도 네. 있는데, 위정교사는 그런 고려할 수 있는 요소가 없는 것이죠. 요소가 없어서 이것은 중형이 나오고, 중형 중에서도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위정교사에 지금 더 집중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SNS에 글뿐만 아니라 한 유튜버가 편집한 녹취 영상까지 첨부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냥 있는 대로 진짜. 그냥 있는 대로 막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네, 좀 기억을 좀 되살려서 한번 생각을 한번 되살려봐 주시고,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한번 기억도 되살려 보시고, 김인석 간이 안 본 거 뭐 그런 얘기 할 필요는 없는 거고, 한번 상기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기억을 되살려달라, 네. 되살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편집해서 자기가 편집한 부분, 물론 뭐 유튜버가 편집한 내용을 본인의 SNS에 올리긴 한 건데, 이걸 무죄 근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이재명 대표의 저 해명을 네. 그 뭔가 반박할 가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렇게 여론전을 펼치는 이유는 네. 이게 유죄가 나올 것 같아서 지금 여론의 힘을 빌어서 네. 여론을 지금 빌드업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뭐 딱 그렇게 보이는데, 뭐 아까 우리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위정교사가 조금 더 다급한 것처럼 지금 보여요. 우리 공직선거법보다는. 네네. 그래서 이게
유죄가 나왔을 때에 반발하고 불복하기 위한 일종의 여론전을 펼치고 빌드업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박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위중교사를 했냐 안 했냐 이것에 대한 판결이 25일에 나오는 건데 중요하죠. 민주당에서도 앞으로의 향후에 있어서 물론 1심이긴 하지만 앞으로 갈 길이 멀긴 하지만 그래도 처음에 판결이기 때문에 네. 의미가 있다고 보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건데 이재명 대표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김진성 그 증언자에게도 있는 그대로 기억을 되살려서 한번 생각해 달라. 다만 들은 건 들었다고 해주고 안 본 걸 봤다고 할 필요는 없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지 않습니까? 네. 법조인이고 재판이 진행되고 이렇게 큰 사안으로 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절대 법리적으로도 뭔가 불리하게 될 만한 그런 항상 모든 정치인들은 내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녹취될 수 있다는 리스크를 생각하면서 절제된 발언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본인의 그런 소통이 위증을 뭔가 교사한 건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국민들한테 알리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말해달라고 부탁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게 위증 교사냐라는 거에 대해서 억울함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고 본인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 진실은 가려질 수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25일의 판결에 있어서 재판부가 좀 더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판결을 해달라. 이재명 대표기 때문에 야당의 제1대표이고 또 대선 주자로서의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정쟁화하면서 너무 크게 이렇게 부풀려지는 거에 대해서 본인도 답답하고 억울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지지자와 국민들한테 있는 그대로 호소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일주일 전에 이런 주장도 내렸었습니다. 위증을 부탁했다고 쳐도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른바 실패한 교사인데 어떻게 위증교사죄가 되냐 이런 반박이었던 건데 이 얘기를 들은 한동훈 대표가 무식한 소리다 이렇게 일갈한 바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측은 위중교사가 실패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무식한 소리입니다. 위중교사가 성공했는지 여부는 위증을 해달라고 부탁한 당사자가 위증을 했냐 여부로 결정되는 겁니다. 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위증의 수혜자는 이재명 대표뿐이었거든요. 대단히 성공한 위증이다. 그리고 대단히 죄질이 나쁜 위증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강명구 의원님, 일단 실패한 교사라는 말에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 드는데 일단 교사는 했다는 건 본인이 인정하는 것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지 않나요? 그러니까 위증교사라는 게 이게 참이고 이게 거짓인데 네. 이렇게 거짓말을 해달라 이렇게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위증교사지만 네. 거꾸로 거짓이 아닌 것을 네. 참인 것처럼 해달라. 이것도 위증교사거든요.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이 위증교사가 위증교사가 아니면 위증교사죄 자체를 그러니까 우리 이 법 자체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위증교사를 하고 아닌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때 재판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실패한 위정교사인지 성공한 위정교사인지. 그때 그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왔을 때 거짓말,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친형 강제 입원하고 네, 네. 하나는 검사 사칭 두 가지였는데 맞습니다. 친형 강제 입원은 1심에서 무죄 나오고 2심에서 이거 벌금 300만 원 나왔습니다. 300만 원 나와서 그대로 확정이 되면은 경기도지사직이 날아가고 그때 30억 원 또 국고보조금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대법원 가서 그때 지금 건순일 거래 의혹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대법원에서 어쨌든 파기 안송이 됐어요. 네. 그런데 이 사건 검사 사칭 사건은 1, 2, 3심 다 무죄 나왔습니다. 무죄가 나왔는데 무죄를 선고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김진성 씨의 그 정언이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확실히 성공한 그 위정교사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무식하다는 소리가 나온 것 같아요. 성채훈 의원님. 네. 글쎄요, 이 사건의 결국 핵심 녹취록이 이미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풀 네.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저도 최대한 저는 법조인이 아닙니다만 네. 최대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부분도 있지만 좀 불리한 부분도 분명 그 녹취 안에 존재하는 것 같아요. 풀로 다 들어봤을 때는. 네.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저는 법조인이 아닙니다만 이재명 대표는 법조인이니까 아마 그 통화를 할 때 본인의 발언이 어떤 것이 문제될 거라는 거를 알고 인지를 하고 조심하고 통화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2번이나 계속해서 뭔가 사실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그 통화에 반복해서 얘기를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적인 부분은 제가 판단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불리한 부분들은 있죠. 왜냐하면 김진성 씨가 본인이 위증했다고 자백을 한 점,
그리고 그 판결을 또 받은 점 그런 것들은 되게 불리한 요소인데 글쎄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법조인으로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피해갈 수 있는 최대한 그 선을 지키면서 통화를 본인이 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 풀 녹취록을 아마 재판부에서 판결하지 않을까 저는 그 정도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